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4,995.06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000선을 돌파한 지 2년 10개월 만에 5,000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6포인트, 147.65포인트 올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도 신고가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2.06% 오른 36,863에 마감했습니다.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의 호황은 엔저와 금융 완화 기조에 더해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발 훈풍 덕에 코스피도 어제보다 10.74포인트, 코스닥은 14.66포인트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종가보다도 오히려 34.96포인트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이 좀 제한되고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각종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일본처럼 효과를 보기 위해선 투명성 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기업 체질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2,435. 코스피는 하루 만에 2.47%, 6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440선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외국인이 9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2.5% 넘게 떨어져 83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올해 들어 보름 만에 4.87%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웃 일본 증시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G20 주요국 대표 지수와 비교해도 같은 기간 코스피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홍해 주변의 중동 정세 불안이 심각해지고 여기에 남북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탓입니다. 강도 높은 발언들을 했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또 강경하게 반응하는 그동안에는 상수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삼성전자 등 대표주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깜짝 발표하는 등 지난 연말부터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경제의 미래가 밝아진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 전망이거든요. 달러당 1,293원으로 시작한 올해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 12원 넘게 올라 1,34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앞으로 1년 동안 3번 0.75%포인트 내릴 수 있다. 5%를 넘은 고금리에 주눅들었던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논의 결과 발표를 듣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한때 9%를 넘었던 미국 물가가 3%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이 내년 봄부터 당장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부터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중금리는 당장 크게 떨어졌고 1,700조 원을 넘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1, 2% 수준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처럼 고금리와 시장 불안을 핑계로 미뤄뒀던 구조 조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낮춘 어떤 점도표 상의 금리도 여전히 이제 4% 중후반 이제 수준이고요. 단기간 내 그런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언제일지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임금, 생필품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융시장 기대만큼 금리를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